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토당동에서 청소년 수련관 관장님을 만나서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네. 이게 참 제가 맨날 혼자만 찍다가 네. 이렇게 누군가하고 인터뷰해서 찍는데 좀 떨리긴 한데 네, 저는 토당 청소년 수련관의 관장 유중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장님은 청소년 지도를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제가 1998년에 처음 일을 시작을 했어요. 네. 뭐 그렇게 제가 막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24년 정도? 24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하게 뭐 청소년 지도를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전공을 체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여름 방학 때 이제 뭐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렇게 자원봉사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이 청소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나서 그렇게 이제 처음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청소년 지도사 이거 자격증 아무나 이거 딸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아무나 못 땄었어요. 옛날에는 청소년 지도학을 전공한 사람들만 원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자격의 기준이 조금 낮아져 가지고 이제 2년제 대학이나 아니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뭐 학점은행제를 통해 가지고 뭐 8과목, 뭐 7과목 요렇게만 들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고요. 뭐 추가적으로 하면 뭐 나중에 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지도사 이거 등급은 어떻게 돼요? 3개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1급, 2급, 3급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아니면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3급. 그리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2급. 그리고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일반 현장에서, 청소년 현장에서 한 3년 정도 이상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1급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시험 보고 합격하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청소년 지도사하고 청소년 상담사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거는 다른 거죠? 분명히 다르죠. 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들의 활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는 걸 수도 있고 운동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활동에 관련된 것을 지도하는 게 청소년 지도사고요. 청소년 상담사는 좀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정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상담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청소년 상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사도 뭐 3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나요? 그것도 똑같이 1급, 2급, 3급이 되어져 있고 1급, 2급, 3급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사보다는 조금 자격 기준이 좀 엄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 이거 모두 국가 공인 자격증인가요? 국가 공인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둘 다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로 자격증이 발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청소년 지도사, 뭐 청소년 상담사를 따면 주로 어떤 데 취직을 해요?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 있어요. 근데 청소년 수련시설은 오늘 지금 방문하신 것처럼 이곳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작은 개념인 청소년 문화예지.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청소년 지도사 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유스 호스텔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청소년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관의 역할이 뭐예요? 학교의 역할은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이 학원 가는 거 말고 혹시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 걸 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어딘가에 이렇게 머물러서 즐기고 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놀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소년 수련관은 그런 친구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하고 나서 네. 이거 취직하기는 좀 수월한 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하는 게 청소년 전공을 해야지만 그렇게 그런 자리에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일단 자격증만 취득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런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에 취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좀 엄격했어요. 청소년 관련된 분야에서만 공부한 사람들만 이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뭐 사이버로 공부를 하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던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대부분 자격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안정된 일자리에서 막 일을 하려고도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요즘 취업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욕심만 만약에 버린다라고 한다면 요즘 이제 뭐 육아 대체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게 기간제 자리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충분하게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장님,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따서 주로 취업하는 곳, 여기는 어디예요? 주로 취업하는 곳이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수련관, 문화의 집.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생활권 말고 이제 자연권에서는 그러니까 수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스 호스텔 이런 곳에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을 다루는 곳 중에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라든가 뭐 수련시설 협회라든가 뭐 이런 곳들이 있어요. 정책을 관여하는 곳 그런 곳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따면 보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보수요? 근데 이게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월급을 당연히 많이 받겠죠. 우리 관장님들 중에는 1억이 넘게 봉급을 받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실제로. 저희 지금 고양시 청소년 재단 같은 경우는 그 출자 출연 기관이라 그래서요. 재단이에요. 그래서 공무원하고 동일한 임금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기간제 잠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생활임금이라고 얘기를 해서 한 210에서 22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않고 1호번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면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도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회사에서도 기간제로 뽑았다가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채용 기회가 있을 때 입사 지원을 내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그 수련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다가 공개 모집하는 채용에서 실제 서류를 내고 합격해서 지금 정규직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청소년 지도사, 그게 좀 궁금한데 청소년 지도사가 하는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놀잖아요. 근데 아무 계획 없이 놀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가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보면 아이들끼리 뭐 관계가 좋지 않거나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아이들을 잘 뭐 상담도 해주고 케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실제 뭐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는 역할, 또래의 역할도 해주고 상담하는 역할도 해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를 취득하려고 그러면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과목, 8과목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2년, 4년을 해야 되지만 사이버로 공부를 하게 되면 최소 2학기, 2학기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3과목에서 4과목 정도를 학습하고 그 다음 학기에 3과목에서 4과목 정도를 학습을 하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한 2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해에 자격이 되어지면 면접 시험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청소년 상담사를 계속 얘기하다가 네. 이 청소년 지도사의 진로라든지 뭐 이런 보수만 좀 물어본 것 같아요. 네네. 원래 그렇게 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네. 이왕 청소년 상담사를 물어봤으니까 네네. 주로 청소년 상담사가 취직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청소년 상담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재단 내에도, 우리 여기 토당 청소년 수련관 내에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거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학교 밖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학교 밖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청소년 상담사는 아까 얘기하실 때 학문도 좀 깊이 있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용어상으로 봤을 때는 주로 청소년 상담을 주로 할 것 같은데 네. 실제 어떤 일을 해요? 상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런 상담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근래에는 학생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아니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가장 많이 상담하는 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진로 상담 같은 거 있죠. 진로 상담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 청소년 지도사의 장래 전망은 어떻다고 관장님은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31개 시군 내에 20개 청소년 재단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 청소년 재단 내만 해도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지금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지금 자유공간이라 그래서 자그마하게 청소년 시설을 하나 두 개씩 늘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고양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모든 재단에서 그런 자유공간, 청소년 자유공간, 청소년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공간들의 어떤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많이 채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럼 관장님 회사를 퇴직하거나 공무원 정년 퇴직한 한 50대, 60대들도 이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해서 또 재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채널을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운영을 하다가 보면 저는 지금 50대 여성인데 제가 이거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쉽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본인이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쌓고 자신감이 생긴다면 저는 얼마든지 저는 제가 이제 채용하는 입장이잖아요. 나이랑은 상관없이 청소년을 정말 사랑하고 청소년과 잘 지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런 분도 뽑을 의사는 있습니다. 네. 아니, 관장님은 일도 바쁘실 텐데 유튜브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우리 코로나 시기 때 특히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코로나 시기 때 아이들하고 만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뭐 줌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사람을 대면하면서 만나는 것 못지않게 온라인 상에서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또 똑같은 동료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보람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평소에 사람을 만나면 1대1로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유튜브로 만나니까 1대 100, 1대 1000, 뭐 1대 2000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청소년 지도나 상담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좀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해도 되지만 또 이런 분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그게. 어떤 사람은 청소년 지도를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냥 요거는 그냥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청소년 지도사가 정말 되고 싶다라고 하면 네네. 청소년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네네. 거예요. 청소년을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청소년 지도사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아까 뭐 이 자격증이 따기 쉽나요? 아, 청소년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네네. 뭐 취업해 보려고 네네. 자격증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절대 저는 안 했으면 하는 네네. 그런 바람을 네네. 가지고 있고요. 네네. 반대로 청소년을 정말 좋아하고 네. 청소년을 사랑한다면 저는 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 특히 요즘은 이제 성범죄나 이런 것들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 청소년 성범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절대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취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 네, 그거는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관장님 보시기에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의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년 지도사는 정말 만물 박사? 네. 만물 박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청소년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청소년들이 있어요. 네네. 운동을 좋아하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고, 네네네. 뭐 수학이나 공부를 좋아하는 청소년이 있을 수 네네네. 있어요. 근데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만약에 하나의 특징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청소년들과 같이 친해지거나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운동에 관련된 공부, 심지어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네. 아이들과 조금 더 친근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했을 때 좋은 점은 뭘까요? 항상 젊다라는 거. 왜냐면 저는 지금 아직도 제가 20대, 30대 네네. 같은 그런 네네. 느낌. 제가 이제 50이 넘었지만 네네. 저는 그 30년,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말 그대로 청소년으로서 이제 30년 동안 지내온 그냥 청소년입니다. 네. 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제 스스로 그렇게 네. 표현하거든요. 항상 젊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 뭐 이게 저한테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관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정직과 신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제 어쨌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사람 간의 관계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정직과 신뢰가 바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 올바로 갈 수 있고 특히 이제 청소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가 없으면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저는 제 가치관, 신념은 정직과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를 만약에 하자라고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눔? 그거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내에서도 제가 뭐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관련된 지식, 그리고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에게 필요한 내용들, 그 지식들을 영상에 담아서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럼 관장님께서 쭉 청소년 지도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하나 소개 하나 해주시죠. 참 정확하게 이름은 밝힐 수가 없는데 네.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네. 이제 학교 밖 청소년 한 명을 네. 제가 이제 같이 뭐 상담도 하고 같이 케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밖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활동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네. 했고,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를 계속 다녀서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심지어는 대학을 갔어요. 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도 졸업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런 얘기까지 좀 해서는 될지 모르겠는데, 막 몸에도 막 문신도 좀 있고 막 네네. 그런 정도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면, 무섭다 막 이렇게 네네. 생각이 될 네. 그런 정도의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직장을 얻고, 어느 순간 제가 여기 나와 있다, 이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얼마 전에 이 일로 찾아왔어요. 음료수 한 박스를 들고 찾아왔던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내 청소년 지도사 정말 뿌듯하고 정말 보람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관장님, 청소년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잠시 일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 일탈했을 때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편견을 심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정상적으로 크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 네. 한번 좀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보면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조금 물어보죠. 사람이 살아갈 때 이제 3번의 그 사춘기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유아기 때 네네. 말 진짜 안 듣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때 말 그대로 말 안 듣는 시기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이제 우리 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죠? 네. 네, 김정은이 못 넘어오는 이유가 얘네들 때문에 못 넘어온다고 하는데, 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사춘기 시기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3번째 사춘기가 우리 성인들은 그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다 뭐냐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그 시기 때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청소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의 몸에 신체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몸에 호르몬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어지면서 본인 스스로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그 청소년의 상태에 맞게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저 또한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그 청소년이 그렇게 막 어른들한테 막 하거나 선생님한테 막 하거나 부모한테 막 하면 화가 날 법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혹시 뭐 저기 어렸을 때 어떠셨어요? 중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 어떠셨어요? 저도 뭐 몸에 열이 많이 나고 뭐 밖에 막 싸돌아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 말씀 잘 들으셨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저도 부모님 말씀 그렇게 잘 그 시기에는 듣지 않았어요. 근데 성인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을 하고 배워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요즘은 이렇게 청소년 지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청소년 지도가 이렇게 중요시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이랑 조금 많이 다르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양 부모님이 다 계신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좀 세상이 많이 각박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이혼한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편부모의 환경에서 아이들 자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이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부족하게 되고, 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제 국가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조금 하고 있고, 부모님 또한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청소년 쪽에 관심을 갖고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남자분들도요. 요즘은 그런 특히 이제 혼자서 편부, 그러니까 혼자 아버지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데도 내가 뭘 더 알아야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지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청소년 그 지도사나 상담사를 늦게 따셔가지고 이렇게 취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재단 내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자유공간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 직원을 뽑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실제 지원을 하셔가지고 합격하셔서 아이들과 잘 지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젊은 친구들 못지않게 아이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특히 이제 여성분인데 그분은 엄마의 입장에서 이제 청소년들과 같이 잘 지내는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관장님 앞으로의 꿈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꿈이요? 참
제가 청소년들하고 이제 진로 강의나 비전 강의를 조금 할 때 청소년들에게 예전에는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요. 얘들아, 여기 선생님은 말이야, 장관이 되고 싶어. 라고 이제 그렇게 조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소년 분야를 담당하는 곳이 이제 여성가족부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 여성가족부는 여자만 되더라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은요. 그래서 좀 방향을 조금 틀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군생활을 조금 해가지고요. 국방부 장관도 한번 민간에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토당 수련관 관장님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관장님 굉장히 경쾌하고 밝은 성격이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도 운영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앞으로 우리 토당동 청소년 수련관 많은 발전이 있기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사회의 다른 분야를 살아가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